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링컨의 대표적인 볼륨 라인업이죠. 중간 기둥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에비에이터, 그 중에서도 200대 한정판으로 나온 제트 패키지입니다. 일단 에비에이터가 주는 이 신뢰도가 막강합니다. 코세어가 입문형, 그리고 내비게이터가 한없이 크다면 에비에이터는 딱 중간 영역에서 아주 잘 포지션 되어 있죠. 그래서 딱 엄청 크지도 엄청 작지도 않은 딱 무난하면서도 준대형 SUV 세그먼트를 잘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 도로 지형에서도 정말 다루기 좋고 말이죠. 이 결과는 이 판매량으로 나타나겠죠. 전체적인 링컨 모든 라인업 통틀어서 에비에이터 정말 아주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핵심 차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제트 패키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대표적인 건 외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휠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에비에이터가 크롬으로 꾸미고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블랙으로 감싸놨습니다. 올블랙 컨셉이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차의 존재감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도로 위에 세워져 있든 주차장에서 보든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주변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죠. 올블랙 에비에이터가 주는 느낌이 정말 좋네요. 고급 감성을 높이는 요소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조명을 꼽아봤어요. 진짜 이쁩니다. 특히 이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헤드램프, 특히 주간주행 등이 스르륵 하고 켜지면서 꺼지는 이런 무언가 웰컴 세레머니도 정말 이쁘고요. 그 다음에 링컨 로고에 조명이 들어온다 라는 점도 이 올블랙 컨셉에 맞춰서 정말 아주 빛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터빈 모양의 무려 22인치 블랙 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뒤태 정말 이 요트처럼 유연하면서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루프라인이 핵심이죠. 에비에이터는. 네, 이런 느낌과 함께 이 아주 굵직한 이 가로로 길게 표현되어져 있는 테일램프의 라인까지 각각의 요소마다 정말 고급지고 럭셔리하다 라는 느낌을 잘 받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이 차 제트 패키지는 에비에이터 리저브 트림을 바탕으로 조금 더 특별하게 꾸민 녀석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실내 구석구석 곳곳에 아쉬운 부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품 구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건데요. 일단 풀 디지털 계기판과 아주 커다란 센터 페시아 모니터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편의 품목이 진짜 좋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강력한 사운드를 내뿜죠. 레벨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 처음 에비에이터를 만들 때부터 스피커 위치 먼저 같이 협업해서 잡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사운드 시스템이 주는 이 풍부한 이 웅장감이 정말 뛰어나고요. 그리고 에비에이터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점 시트입니다. 무려 30가지 방향 조절이 가능한 굉장히 정말 내 몸에 딱 맞춘 듯한 최상급의 승차감을 구현해내는 이 엄청난 시트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작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정말 미세한 요소 하나까지 내 몸에 온전히 맞출 수가 있죠. 장거리 주행을 해도 결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감각적인 시트와 레벨 사운드 시스템만 보더라도 충분한데 이 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통풍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거대한 파노라마 선루프, 메모리 시트를 비롯해서 이 도어를 열고 내릴 때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또 요즘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특별한 경험을 주기에도 충분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편의 품목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라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이런 소재나 마감의 퀄리티도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두툼하게 가죽을 감쌌어요. 이 센터 페시아를 비롯해서 센터 터널, 여러 가지 우드와 이 크롬 도금 깔끔하게 막아져 있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마저도 보고 작동을 해보는 모든 과정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대형 SUV답게 2열과 3열도 깔끔하면서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먼저 2열 같은 경우는 벤츠 시트 타입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개별 독립 좌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 끝에 좌석 같은 경우는 등받이 각도와 슬라이딩 기능까지 제공이 되고, 여기에 또 3열 탑승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앞쪽으로 얼추 접히면서 슬라이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깔끔하게 마련을 해 놓았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 이제 전용 송풍구와 여러 가지 충전 소켓을 비롯해서 별도의 5인치가 넘는 액정창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트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온도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아주 멋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3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열은 2명의 탑승자가 앉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크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단 시트 자체
자체도 특히 이 허벅지가 접히는 부분이 조금 낮게 포지션이 되어져 있고, 무릎 공간도 뭐 광활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열 탑승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간극을 좁혀서 이동을 한다면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장거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중단거리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3열을 위한 별도의 송풍구라든지 뭐 컵홀더라든지 수납 공간도 깔끔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아예 구겨 타거나 힘들게 타는 3열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열, 2열, 3열까지도 이 가죽의 퀄리티가 정말 좋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비롯해서 이 3열을 위한 별도의 옆 유리창도 꽤나 큼직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는 부분에서도 참 좋네요.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살펴보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꽤 좋아요. 3열까지 모두 다 이 시트를 올렸을 때 트렁크 공간이 꽤 잘 나옵니다. 네,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넉넉한 공간, 그리고 별도의 트레이를 열면 이 안쪽에도 꽤나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명이 온전히 다 타고 짐을 넣어도 얼추 소화를 시켜내는 게 또 에비에이터가 갖고 있는 트렁크 적재 공간에서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버튼 하나만으로 이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기능도 깔끔히 마련이 되어져 있고, 별도의 충전 소켓이라든지 뭐 2열까지 완벽히 접게 되면 공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커지죠. 이런 부분 정말 이 준대형 SUV를 운전하는 그리고 소유하는 이 소비자 분들이라면 트렁크 공간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에비에이터 풀플랫까지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하나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비에이터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넓은 이 보닛 안에는 V형 6기통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려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 최고 출력이 405마력에 이르고요. 최대 토크도 무려 75.5kgm를 발휘합니다. 와, 숫자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아쉬울 게 없죠. 400마력이 넘는 SUV, 최대 토크가 70이 넘어요. 네,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켰을 때 꽤나 부드럽고 아주 고요한 이 감각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차를 표현하면서 조금 더 럭셔리한 이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이 안락함 그리고 정숙성이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아이들링 상태에서 아니면 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일정 속도를 잘 크루징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 만족감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뭐 405마력, 75토크라는 숫자를 잠시 잊을 만큼 이 차가 갖고 있는 정말 여유로우면서도 풍부하게 뻗어나가는 이 감각이 크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엔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순식간에 RPM이 조금 껑충 뛰는 듯한 느낌을 주고, 가속 페달, 특히 이 스로틀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 사운드 들리시나요? 와.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전달해 줍니다. 굉장히 빠르게, 특히 3000rpm부터 5000rpm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 중속에서 고속 영역에서의 뻗어나가는 이 체결감이 진짜 빠르고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단연코 이 차가 갖고 있는, 특히 이 V6 3.0 출력과 토크를 온전히 쏟아내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다시 4000에서 5000rpm을 넘어가는 이 과정이, 와, 이렇게 큰 차를 순식간에 고속 영역에서 한계점으로 몰아붙이는, 정말 빠릅니다. 매우 놀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티어링 휠도 조금 더 묵직해지는 감이 있고, 이 서스펜션의 느낌도 한층 탄탄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 자체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아쉬운 건 바로 이 10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워낙 파워트레인, 특히 이 엔진의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속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직결감이 엄청 빠르거나 막 민첩하거나 보다는 한층 더 여유롭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10단이긴 하지만 사실상 7단에서 모든 걸 다 끝내놓고 그 뒤쪽은 항속기어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단수를 촘촘히 앞으로 당겨 놔주면 어떨까, 이 엔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크게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듭니다. 뭐
하지만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스포츠 모드로 맨날 때려밟는 운전자는 거의 없겠죠. 에비에이터를 구입하고 오히려 노멀 모드에서 장거리 크루징을 이어나갈 때 지금의 10단 자동 변속기의 세팅은 정말 좋습니다.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 차는 뭐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성격보다는 여유롭게 장거리 크루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득가득 태우고 모두가 함께 즐거운 이동 경험을 보장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 크루징에서 이 차의 만족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몇 가지의 아주 핵심 기능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링컨의 에어 서스펜션 세팅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어느 정도 뭐 요철이라든지 그렇게 불규칙한 B급 도로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잘 흡수하면서 승차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정말 아주 좋은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크루징을 선호하는 이유 이 차를 타면서 말이죠. 바로 반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달린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앞차가 들어가고 나갔을 때 당황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없었고 그다음에 공률이 심한 곳에서도 꽤나 안정적으로 여유롭게 차선에 맞춰서 반자율주행 기능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의 반자율주행 기능 솔직히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구현할지도 잘 감이 안 잡혔고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차를 2박 3일 동안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조건에서 반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 보니까 링컨 정말 잘 만드네요. 이런 민첩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판단해 내는 그러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감속과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이 능력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컨 에비에이터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9,4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비슷한 라이벌의 차들과 비교해서 뭐 엄청나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평균값을 맞춘 수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가 갖고 있는 총평 일단은 상품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기능들이 가득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편의 및 안전 품목에서는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Z 패키지 한정판 특별 모델만의 인상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올블랙으로 꾸며서인지 확실히 젊고 세련된 느낌을 잘 전달해 줍니다. 존재감이라는 부분에서 단번에 시야를 사로잡고 일반 같은 에비에이터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멋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 차만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성능 측면에서는 최고 출력 405마력, 최대 토크 75.5kgm가 주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항속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크루징의 실력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아주 조금 더 느슨한 변속 타이밍까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역동적으로 달리는 느낌도 좋지만 이 장거리 고속 크루징을 여유롭게 이어나가는 것도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링컨의 대표적인 볼륨 SUV죠. 에비에이터 그 중에서도 200대 한정판으로 내놓은 특별함을 더한 Z 패키지를 만나봤고요. 다분히 시장에서의 경쟁력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링컨만의 개성 그리고 특장점이 고스란히 묻어 있으면서도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가미한 Z 패키지 에비에이터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